네. 제가 그 무슨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고철회사거든요. 고철회사에 갔는데 그 고철회사에 그 오전 9시가 시업이에요. 네. 그리고 오후 6시가 퇴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저기 그 고철이다 보니까 새벽 일찍 올 거 아니에요. 업체들이. 예, 업체들이 일찍 와가지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 8시 문 딱 열면 그때부터 개량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잠시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표님이 계속 이제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직원 저기 업체에서 자꾸 기다리다 보니까 그 누군가는 문을 열어주고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 9시에 출근하는 그 직원들 있잖아요. 여직원들이 빨리 와가지고 그 개량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 여직원들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미리 와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9시에 딱 오는 거예요. 9시에 딱 와가지고 신발 벗고 커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켜고 근데 컴퓨터도 이게 좋은 컴퓨터가 아니면 띠띠띠 이렇게 했다가 부팅 됐다가 뭐 한 다음에 툭 누르면은 그때가 한 15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업체 그쪽으로 온 업체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사업자한테 계속 불만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니들 자꾸 실수하고 그런데 내가 참아줬잖아. 니들 30분씩 일찍 와 이렇게 한 거야. 30분씩 일찍 와가지고 뭘 하라고 했냐면 옷도 갈아입고 니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9시가 딱 되면 시작을 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분들이 얼마 있다가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다 신고를 했어요. 예. 근데 퇴사를 할 때 이쪽 그 대표님이 그 조금 질이 그렇게 그닥 좋지가 않아요. 예. 네. 이분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시는 분이신데, 네. 맨날 뭐 그 자식들 도끼로 그냥 맞박을 까버릴 거야. 맨날 그러고 대갈박을 까버릴 거야. 맨날 그런 얘기만 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욕적이다 보니까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서류를 줬는데 그 서류에 딱 보니까 30분씩 연장 근로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났는지에 대한 서류가 다 있어. 이게 어디 있지? 그러니까 지문으로 인식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를 나가기 전에 이미 뽑아가지고 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의 입장에서는 화가 정말 치밀죠. 네. 왜냐하면 자긴 나름대로 욕을 먹고 자기는 해줄 거 다 해줬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들은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렇게 나오다니. 그리고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휴가 갈 거 다 보내주고 아프다고 해서 쉬게 해주고 그리고 성과금 주고 저는요 명절에다가 휴가 보너스까지 줬어요. 이래. 그쵸?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다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로감독관이 부르는데도 안 갔어요. 서류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근로계약서 갖고 오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몇 시라고 써있어요? 9시. 네. 가져가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얘네들을 엿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엿먹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님의 사실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는 대표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질질 끄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끌었을 때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환경과에서 나왔어. 환경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사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 갑자기 환경과에서 그 무슨 조사를 하나 딱 봤더니 환경과에서 갑자기 뒤를 가는 거야. 그 회사 뒤편에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한 얘가 여기 있는 기름 이거 무슨 기름이죠? 이 경유? 이러는 거예요. 그 경유가 뭐냐면 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촌 있잖아요. 어촌에 가면은 그 고기잡이 배 있죠. 그 배에다가 그 뭐라고 하죠? 비과세로 주는 면세유. 금액이 거의 5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 알아가지고 면세유 차가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가면서 담겨져 있는 거를 자기한테 싸게 샀던 거야. 근데 그 면세유를 어떻게 알아? 그쵸? 어떻게 알아? 그치. 신고한 거야.
신고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면세화 돼가지고 벌금을 뭐 어떻게 물까 했는데 결국 무마시켰어. 예. 그리고는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그 돈을 다 주긴 줬는데 그 걔를 정말 때려 죽이고 싶다. 그리고 걔를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예? 엄청난 에너지와 그리고 엄청난 힘을 쏟고서는 결국 돈을 다 줬죠. 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와 맞지 않는 형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로 업체 한 군데에서 그 일을 배우고 싶어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뭐냐면 절곡하는. 네, 절곡 아세요? 네, 이런 걸 접는 거예요. 뭐지? 뭐 이렇게 뭐 위에 철판 같은 거 할 때 철판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은 탁탁탁 이렇게 접는 것을 뭘로 하냐면 이 칼날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근데 경영학과에서 나온 이 친구가 제가 이 절곡을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뭐 사업을 하고 싶었겠죠. 그쵸? 그래서 절곡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대표가 딱 보니까 한 번도 일을 안 해봤거든. 근데 위험한 일을 시켰다가 괜히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일을 시키기도 애매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시키겠다.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해본 적 없잖아, 경력이. 그러니까 자기를 좀 가르쳐 달래.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래가지고 사정하니까 가르쳐 줬는데 뭘 했냐, 기숙사 주고. 기숙사 원래 있으니까 거기서 좀 비좁았죠. 3인 1실 뭐 이렇게 됐었으니까. 네.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잠 자고, 그리고 밥 다 주고, 그리고 급여는 자기가 50%만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70%를 어디서 들었나 봐. 그러니까 그 수습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70%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근로계약서도 썼어요. 네. 그러니까 70% 해서 딱 했는데 얘가 정확하게 2개월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원래 있었던 촌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경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실제로 와서 일할 거니 안 할 거니 여러 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돈이 많이 쪼달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못 다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딱 했는데 그 근로감독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그 김모 씨 그 친구가 그 어떻게 보면 진정서 비슷하게 여기다 서류를 냈는데 당신이 급여를 제대로 안 줬다. 네, 급여를 제대로 안 줬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대표가 그 사람 이게 뭔 얘기하고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카톡. 야야 너 이게 무슨 얘기야 했더니 일이 자꾸 없어져. 보긴 봤는데 답변을 안 해요. 네, 그 대면하지 않아요. 대면하지. 그래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이 대표가 들고 갑니다. 가가지고 근로감독관한테 보여줘요. 얘가 나랑 약속을 했고 얘는 수습기간이라서 그래서 내가 얘가 50%만 해도 된다는 걸 내가 70%를 해줬다. 근데 내가 왜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수습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어긴 그 어떤 근로계약서도 그거는 인정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모든 금액을 다 줬어요. 네.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인 서류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고객인 이 사업주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사업을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 직원보다 더 해가지고 내 가족이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자꾸 해주려고 그래. 막 해주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면은 해주려고 하다가 안 하게 돼요. 네. 부드러운 마음이 진짜 돌처럼 단단해지고 그리고 못 믿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계약서가 그 근로자만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대표를 위해서도 반드시 작성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각각 요소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예요. 네, 제가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근로계약서 샘플을 보내드렸는데요.
업체에 가시게 되면 그 근로계약서 샘플을 앞뒤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이대로 하고 계세요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어떤 법에 저촉이 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영업 환경에서는요, 왜 근로계약서를 안 쓰냐라는 거죠. 근로계약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의 급여에 따라서 그 급여에 따른 그 분배가 달라요. 기본급, 뭐 식대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이나 각종 수당들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여를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를 다 써줘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수기로 계산해서 작성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대표가 참 어려움을 겪어 하세요. 그리고 이것들은 노무사들의 교의의 방식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근로계약서 서식을 어디서 다운받아서 하시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예스폼, 네, 또는 뭐 다른 그 폼 회사지요. 그런데 나와 있는 근로계약서 서식이에요. 근데 이게 자동 서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자동 서식은 대부분 노무사들 중에서 몇 분이 갖고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해주는데 뭐 4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팅해주고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매년 해줍니다. 왜냐하면 최저시급이 바뀌니까. 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로계약서 왜 작성해야 되는지랑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이로운입니다. 혹시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정의로운 근로감독관이 악덕 사업주를 응징하는 풍자 드라마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근로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런 악덕 사업주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을 잘 몰라서 또는 법을 알지만 지키지 않아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사업주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하는 7가지 주제에 대하여 핵심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노동법의 노른자만 뽑아 현장에서 근무 중인 각 분야별 최고의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법령부터 사례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노법 특강 그 첫 번째 시간 근로계약 편입니다. 조영식 근로감독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노.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영식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가 뭔지는 알겠는데 꼭 써야 하는지 어떻게 쓰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사업주 입장에서 감독관님께 궁금한 걸 대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맺는 계약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계약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경우처럼 보통의 계약이 말로 해도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 몇 가지는 문서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로감독관 업무를 하다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이나 퇴직금, 근로시간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게 해주고 안정적인 생활 설계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규칙을 알려주어 직장 질서를 세울 수 있고 권리 의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누가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하는 것입니다. 일용직이든 알바생이든 수습근로자든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감독관님 혹시 전셋집 구해보셨나요? 예, 그럼요. 전셋집 구할 때 한 달 살아보고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장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미친 네,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것 좀 지켜보다가 일을 잘하면 작성하겠다. 수습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작성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입니다. 먼저 1번 근로 개시일은 노동자가 실제로 근로를 시작하는 날, 즉
첫 출근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2번 근무의 장소는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3번 업무의 내용은 노동자가 실제 수행할 업무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4번 소정근로시간,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노동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5번 근무일과 휴일, 일주일 중에 근무해야 하는 날과 쉬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 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라는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6번 임금, 임금은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등 구성 항목을 정하고 월급인지 시간급인지와 언제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정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 개시일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일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회사 내 다른 노동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노동자로 1일 근로시간이 짧고 간헐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주 중에 근로해야 할 요일과 요일별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근로일은 월, 수, 금요일이고 근로시간은 14시부터 19시까지라면 근로계약서에는 각 요일별로 근로시간을 작성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도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근로계약서, 작성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물론 아니지요. 작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교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노동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했더라도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벌금과는 별개로 최대 240만 원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추가로 혹시 더 설명해 주실 내용도 있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담당하셨던 근로계약 위반 사례 중에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얼마 전에 사건 처리한 건데요. 얼마 전 직원을 채용했는데 입사한 지 이틀 만에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저를 노동청에 신고했지 뭡니까? 저는 채용 관련 서류를 먼저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적으로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모두가 윈윈하는 노사 상생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감독관이 들려주는 노노법 특강 근로시간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는데 형사처벌 됐어요. 네, 이 근로계약서 쓰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근로와 관련돼서 무효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건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에 명시해야 될 거는 임금에 대해서 이게 참 그래요. 임금에 대해서 구성 항목을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40을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240 중에 기본급은 210, 네, 그리고 식대는 10, 그리고 연장 근로는 뭐 2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성 항목과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정 근로 시간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지 시간 작성해야 되고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근로계약서인데요. 그럼 표준 근로계약서 볼까요? 표준 근로계약서는 지금 그 고용노동부에 가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단기간 근로자 그리고 연소자 근로자 해가지고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건 한번 받으셔가지고 업체 갈 때마다 저거는 주세요. 네, 그러면은 급할 때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러시니까 저거는 파일로 해가지고 들이시고 저희 안에도
저희가 드리고 있는 파일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자, 근로계약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분해를 좀 해봅시다. 이미 고용노동부에는 근로감독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보통 정함이 없는 이렇게 돼 있어요. 며칠부터라 돼 있지 며칠까지라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며칠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계약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약직이 예를 들어서 1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연장을 해서 또 1년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연장을 해서 또 1년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퇴사를 시켰어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서. 그러면 정규직 퇴사예요. 계약 기간이 2년이 연달아서 2년이 초과되면은 정규직입니다. 네. 그래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각종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미 2년이 넘은 친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세제 혜택을 받다가는 다시 환수 조치가 됩니다. 네, 그러시니까 이게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속 갱신을 해서 2년을 초과되면 얘는 정규직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근로계약서 프로그램 제가 유튜브로 보내드렸고 파일로도 드렸죠,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파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정규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봉계약 기간은 뭐냐? 연봉계약 기간은 기간이 있죠. 그 해니까. 네. 그러면은 근로계약서는 썼어요. 근데 연봉계약서는 따로 써야 되나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따로 써야 돼요. 네. 근로계약서를 쓰고 연봉계약서 매년 갱신해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 환경에 가보시면 그러지 못해요. 근로계약서도 간신히 쓸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혹시 금액이 차이가 나면은 그 차익분을 다 줍니다. 네. 그거는 여기 있는 계산 시기에 맞춰가지고 금액이 오른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 해주고요. 원래는 그 매년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쓰면서 연봉계약서도 사실상 다시 씁니다. 왜냐, 근로계약서는 정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미 썼는데 사실은 또 쓰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놈의 요놈이 아니라 연봉 계약 기간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번씩 또 갱신하듯이 씁니다, 보통. 자, 계약직 기간이라고 넣었어요. 과거에는 이게 계약직 기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냐, 수습 기간이라고 넣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습 기간이 3개월 자체에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넣을지 안 넣을지를 판단해서 서면으로 교부를 하게 되면은 한 달 전에 교부를 하게 되면은 수습 기간이 딱 끝났을 때 그때 계약 만료로 해서 서로 간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었어요. 3개월까지는. 근데 이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이게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시려면 계약직이라고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프로그램은 계약직 기간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돼가지고 다시 평가를 한다. 난 이게 부담스러워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계약직을 수습기간 그냥 쓰시고 그냥 정규직으로 생각하시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수습기간 때는 급여를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최저급여의 90%까지가 최대 미니멈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90% 이하로 떨어뜨리면은 그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돼요. 그러시니까 90%까지다. 네, 그 다음 볼게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와 업무의 내용 이렇게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될 근로조건에 나와 있고요. 우리 근로계약서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근로장소, 그 다음에 직종 및 업무 이렇게 해서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표준 근로계약서의 이제 소정 근로시간,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시킬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몇 시부터 시업과 종업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연장이 있으면 연장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소정근로 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작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연장이 되게 되면 연장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라는 사인을 받아요. 그리고 연장 근무를 시킬 수가 있죠. 자, 우리 근로계약서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첫 번째 주 5일로 하고 근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해가지고 주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번 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항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거 외에 연장 근무 자체를 내가 널 시킬 건데 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줘 라고 하는 서명과 사인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휴게 시간은 식사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없으면은 연장 수당 뭐 휴게 시간 보장하지 않으면 이런 과태료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은 제가 드린 그 샘플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는 브리핑할 때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휴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주일 동안 결근이 없는 시 출근한 직원에게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 예. 우리 보통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주면서 유급을 주고요. 토요일은 급여를 안 주는 무급 휴일을 줘요. 근데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내가 토요일도 유급 줄게. 그럼 유급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로계약서 프로그램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6번째 항의 휴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요게 몇 년도가 되면은 그 관공서 또 유급 휴일이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생각나세요? 2000 몇 년이에요? 22년? 네? 아, 예. 그건 이제 52시간. 네. 2000? 네네. 그렇죠. 네,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본 거예요. 생각이 안 나서. 찾아보시면은 2022년일 겁니다. 23년인가요? 2022년인가요? 요거는 찾고 갈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네, 관공서에 대한 거는 2022년 1월 1일자로 해서 5인 이상 그리고 30인 미만 기업은 전부 다 유급 휴일이 되어집니다. 내년부터는 30인 이상은 다 유급 휴일이죠. 그렇죠? 30인 이상. 네. 자, 다음 표준 근로계약서의 임금편. 네, 임금은 여기 다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임금에 대해서 항목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작성하시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거를 대표님한테 맡겨두니까 대표님이 이걸 작성을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표준 근로계약서 가셔서 딱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다가 그냥 다 한꺼번에 넣었어요. 너 400 줄게. 그럼 여기다 400이에요. 400. 네. 그럼 여기다 400을 주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이 사람의 기본급이 400인지 아니면 모든 연장 수당이 합쳐서 400인지 불분명한 거예요. 네. 근데 직원한테 그냥 400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나 기본급 400 받지 연장수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이러면은 이게 분쟁거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임금 항목에 대한 구성 항목을 넣으라고 법으로 돼 있고 거기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계산하게끔 우리 근로계약서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기본급, 그다음에 연장근로수당, 그다음에 각종 비과세, 그래가지고 총 급여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실 옆에 뭐라고 썼냐면은 연차 휴가 대체 합의서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직원 수에 따라서 연차에 대한 유급 휴가가 그리고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제가 그 내용을 삭제를 했어요. 네. 1년 미만의 근로자가 한 달에 몇 개가 생긴다고요? 1년 만근하면? 한 달에 하나. 그렇죠. 그래서 총 11개가 생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 금년도 3월에 된 것에 의하면 예전에는 11개가 생성이 되더라도 내년이 됐으면은 갑자기 이제 1년이 되면 15개가 생성돼서 총 26개가 생성이 된다고 했어요. 달마다 하나씩 1년 만 그럼 15개, 그래서 26개. 그런데 이게 26개든 뭐 30개든 3년치든 이렇게 쭉 갖고 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주든가 아니면 얘가 모르고 그냥 나갔다 그러면은 뭐 안 주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1년 되기 전에 돈부터 다 줘라. 11개를. 예,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모르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 굉장히 많다.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네, 그 부분은 꼭 필수라는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써 있죠. 네, 5에서 30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는 요거는
관공서 공휴일은 다 유급으로 된다. 자,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서 교부 하라고 하면요, 교부 거의 안 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네. 근데 교부하셔야 돼요. 왜 교부하셔야 되냐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부를 하는데, 제가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는 앞뒤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샘플을 들고 다니시면서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왜 사업주한테도 유리하냐라는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퇴직관리. 그럼 퇴직관리에서 어떤 업체를 제가 모 업체를 갔습니다. 무슨 특수강이라는 업체인데, 여기가 매출이 제가 15억일 때 만났는데 지금 120억이 넘어요. 네. 근데 이 업체가 처음에는 직원이 3명, 4명이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13명, 14명 이렇게 됩니다. 이 특수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이렇게 둘둘 말려 있는 걸 펴가지고 잘라서 이거를 이제 볼트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가 나이가 지금 이제 40 한 중반 됐나요? 그래요. 지금 만난 지는 한 4년 넘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죠. 젊은 나이고. 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노무 사고가 한 번도 없어요. 노무 분쟁이. 네.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노무 분쟁이 반드시 있는데 노무 분쟁이 없지. 제가 이제 골머리를 썼다가 찾아갔어요. 대표님, 노무 분쟁이 없으신데 노무 관련돼서 퇴직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근로계약서를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봤어요. 임금 구성 항목 있고 뭐 조항 다 있어요. 저희들보다 좀 덜했으면 덜했지 잘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뭐 손해배상 요건 뭐 이런 것도 사실상 없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들어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불량을 내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사고를 자꾸 내게 되면은 경고를 하고, 두 번째는 부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해봤더니,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 대표가, 자기들 중소기업에 있었으니까 대표가 내려가지고 막 욕하고 그런 모습이 상당히 보기 싫었던 거예요. 저걸 왜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대표가 되면은 난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한 것이 뭐냐면, 근로계약서를, 그 근로자를 불러요. 그 근로계약서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냐면, 야, 너랑 나랑 형동생 사이는 맞잖아. 형동생 사이는 맞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가 여기서 일을 할 때는 내가 사장이고 너는 근로자고 너는 나에 대해서 근로 제공을 하고 난 거기서 책임지고 너한테 급여를 주고 있어. 그런데 너가 이 급여 받는 게 맞아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분량을 내고 네가 경력이 5년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신입보다도 사실상 능력이 떨어지는데 네가 이 급여 받는 게 맞냐고 라고 하면서 조곤조곤 이렇게 따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직원이 어떻게 하냐면은 얼굴이 빨개져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괜찮은 직원은 잘하겠습니다 라고 와서 고쳐지는 직원도 있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은 뭐냐면은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네. 내가 거기서 욕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거죠. 나는 너한테 급여를 주고 있어. 이렇게. 이게 법적으로 틀린 기준이 아니잖아. 근데 너는 나한테 거기에 대해 맞는 근로 제공을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그리고서 더 안 됐다. 세 번째도 말 안 듣다. 그래도 자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딱 되면 뭐라고 하냐면, 최저 시급보다는 높지만 계속적으로 분량을 내서 나한테 이만큼의 손해를 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에 급여 인상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급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네, 적정한 급여를 주는 거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거 몰상식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손해를 막 심하게 입혀요. 네, 그래야지 그런 체계를 잡아놓고 나니까 대표가 지나가면은 그 대표를 그냥 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잖아요. 대표가 같이 이게 근로자 역할을 하니까 근로자처럼 같이 해요. 대표자의 역할이 그냥 내 일감 좀 덜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내는 거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맞는 근로를 제공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 갖고 너를 먹여 살린다. 이런 근로 기준이 명확하게 섰을 때, 그때서야 과연 이제 사업주와 직장과의 근로자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왜 근로계약서 써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네. 대표님한테 왜 써야 되는지. 대표님 퇴직할 때 막 고함 지르고 퇴직시키시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그렇죠? 그럼 걔가 가면서
이 새끼냐 다시 올라봐라 이러고서는 고용노동부로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그 연구